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당선인이 국민과 한 약속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 우리 시민들께서 지켜보실 텐데, 자, 그 시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위기의 울산을 살리기 위해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국정 과제화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평환 울산시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시기마다 특별히 더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예, 특별히 그렇죠. 이번에 대선 전후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셨습니까? 예, 올해는 특히 이제 이렇게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당선인께서 이렇게 하신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챙기고 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제 정부나 인수위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제 국정 과제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겠습니다. 예. 자,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오늘 주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울산시 정책기획관이 주로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우리 그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정책의 어떤 기획이나 조정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는 특히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공약 과제를 발굴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책을 기획하고 또 상황에 따라 조정하기도 하고 시정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주요 업무인 것 예,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끝에 말씀하신 게 이제 대선 전후에서 이제 공약을 발굴하고 뭐 제안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 공약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을 발굴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노력과 이런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예. 저희들 공약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제 공약이라는 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현안이라든지 주민 수건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약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런 어떤 그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 예산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국정 그 과제 또 공약으로 채택이 되면은 그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공약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발굴 노력을 했고요. 예. 사실상 이제 작년 연초부터 저희들이 이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공약 발굴 작업을 했고 그 이제 발굴된 과제들을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걸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2개 공약을 마련을 했고요. 예. 그걸 이제 각 그 캠프에다가 전달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국면에서 각 지자체, 각 지방 정부마다 어떤 경쟁 아닌 경쟁도 좀 벌어지기도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각 지자체별로 자기들 이제 공약을 되도록이면은 반영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경쟁 아닌 경쟁을 하죠. 예. 그러니까 도시의 성격이나 비슷한 곳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다 하십니까, 미리?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도 이제 어떤 공약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주요 상황들을 보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공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차별화를 걸 두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노력 끝에 울산 공약 여러 가지가 채택이 되었는데 새로운 정부를 통해 실현되고자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채택된 공약의 내용과 추진 계획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울산도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겪을 것 같은데 새로운 정부의 울산 공약 간단한 설명과 또 울산시 정책기획반의 국정 과제화 계획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 당선인께서는 울산에 지금 15개 공약을 제시를 하셨고요. 이제 공약들을 보면은 신산업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또 우리 그린벨트 해제 분야라든지 뭐 의료원이라든지 또 울산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예. 현재는 보면은 이제 정부 부처가 이런 어떤 공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인수위에다가 업무 보고를 아마 완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에서는 이걸 국정 과제화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세부 실천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 취임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아마 이 종합적인 국정 과제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우리 시의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정부 부처를 방문해서 실국장들이 뭐 설명도 하고 협조도 당부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인수위를 방문을 해서 이제 우리 공약이 최대한 우리 시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공약으로 될 수 있도록 예.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7개 분야, 15개 세부 과제의 지역 공약.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중하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이제 다 모든 공약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울산이 보면은 전국 광역 17개 지자체 가운데서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병원이 없고요. 그리고 국립종합대학이 대학.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당선인께서 공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의 울산대 병원이 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네. 울산대 병원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대학 부분은 이제 대학이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다 외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구 유출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해서 반드시 대학을 유치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두 분야에 집중해서 지금 공약을 국정 과제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신산업 분야라든지 또 도시 트램이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기반 시설 또 산업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약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공약들 이번에 반영된 공약들 하나하나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 공약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산업 수도 위상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방점은 여기에 찍혀 있는 거죠. 새로운 성장 산업. 그렇습니다. 뭔가 예, 새로운 먹거리를 예. 만들겠다. 예. 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이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이제 주력 산업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 수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산업 트렌드는 기존의 어떤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 새로운 신산업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 중심에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이 있는데 우리 어떤 지역 산업에다가 이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을 접목하지 않으면 융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관련돼서는 수소를 결부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과 융복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 지역 산업에 갖다 붙이면은 자동차에 갖다 붙이면 이게 이제 뭐 수소 전기차 뭐 이런 걸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 갖다 붙이면은 이제 뭐 수소 추진 선박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디지털을 우리 지역 산업과 결부를 시키면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뭐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또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이제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당선인께서도 그걸 공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공약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18대 대선 때도 공약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때 이게 공약이 못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유치한 그 국립탄소 중립과학관 그것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듣다 보니까요. 새로운 산업 유치하겠다, 키워보겠다. 친환경 에너지하고도 맞닿아 있고 새로운 산업과도 맞닿아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당선인께서 울산 오셔서 유세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한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우려도 좀 되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 당선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해에서 비롯됐다. 예,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인수위나 또 정부 부처에 가서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반드시 우리 울산에서 어떤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이고요. 사실상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간이 지금 뭐 그 허가를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점도 부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좀 부각을 해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진척이 된 상황인데 이걸 다시 없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지금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지 말려고 하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도 중요합니다. 울산 시민들 교통에 대한 불편 오래도록 느껴오셨는데 최근에 뭐 광역철도 생기고 나서는 개선의 여지도 좀 확인됩니다. 교통망 구축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어떻습니까? 그 사실상 이제 교통망이라는 게 우리 그 울산 시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교통 편의성과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 보면은 뭐 철도, 도로 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부에는 트램 또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뭐 이런 이제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제 하느냐에 달렸는데 이번에 공약화 국정 과제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그 울산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공약을 하셔가지고 현재 설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당선인께서는 우리 명청교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 현재 국가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만일에 설치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우리 지역의 어떤 물류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명천교 관련해서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중요도 이야기하면서 짚어주셨는데 울산 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울산의 의료 인프라, 의료 환경 개선 아주 중요한 공약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게 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산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당선인께서 우리 지역에 이제 공약을 해주셨는데 크게 이제 울산 의료원 설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울산 의과학원을 설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대 제2병원을 설립하는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약이 실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유니스트에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어떤 바이오 산업까지도 이렇게 이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지역에 울산대 제2병원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그 의과대학 그 인력 정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정부에다가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 울산의 요즘 가장 큰 고민 탈울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1년에 한 만여 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청년 유출이라는 것이 심각합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울산으로 만드는 어떤 계획들, 정책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 방안을 공약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이제 당선인께서 공약을 해주셨고 정말 우리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그 중에서 또 청년 인구 유출이 우리 지역에 정말 그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동남권만 봐도 부산이나 경남에 비해서 또 울산의 청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참 저희들이 이제 걱정이 많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합대학이라든지 대학 예. 설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1년에 이제 그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이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대학이 한 6,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7,000명 정도가 외지로 나간다고 이렇게 보면 그 정도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남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대학만 졸업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기존의 어떤 뭐 그런 어떤 3D 업종의 일자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신산업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스케일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공약 하나 짚어보고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도시균형 성장축 완화 내용 궁금합니다. 개발 제한, 그 해제 총량 확대,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이 공약이었잖아요.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울산시가 이제 1973년도에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울산시하고 울주군이 나눠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도시의 경계 지점에 이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시군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가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도시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확장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개발구역 면적도 거의 우리 울산시 전체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하면은 더 해제를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런 어떤 고심을 하고 있고 계속 정부에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당선인께서 그걸 공약을 해주셔서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도 지금 이제 시도지사도 조금의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까지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30만 제곱미터 하면 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시도 권한을 한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정도는 좀 풀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인수위에도 이 부분을 이제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수목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 2등급지가 되고 그 1, 2등급지는 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꼭 필요한 지역 현안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이 조금 안에 분포가 있더라도 그걸 해제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의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로 저희가 한 5개 분야 지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공약들 반영됐는데 이게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많은 노력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예, 저희들도 뭐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게 이제
공약이라는 게 그 당선인께서 우리 시민들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 지켜질 거라고 보고요. 또 역대 정부들도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실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채택된 부분들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제도를 고친다든지 또 우리 시가 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 시민들과 한 그 약속 꼭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사업을 지방으로 돌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이 이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이게 정권 교체 시점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도 하고 지방선거 코앞에서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미뤄지니까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이게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잘 진행되겠습니까? 이 정부 내에. 우리 부울경은 인구가 800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40년에 1,0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부울경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메가시티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지방은 뭐 소멸을 이야기하는데 수도권은 인구가 넘쳐나가지고 거기에 도시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손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메가시티를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좀 그 규약 때문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조금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고 조금 이제 진행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그 규약안을 세계 지도가 합의를 해서 지금 행정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 이제 규약안이 최종적으로 그 각 시도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거칠 것인데 의결을 거치게 되면 행안부 승인을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아마 4월 하순경에는 어느 정도 출범 행사 정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출범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정부하고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가 됐을 적에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협약도 좀 체결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뭐 정부의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는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최평환 울산시 정책기획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을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 단계부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 공약들 중요도 있게 진지하게 좀 잘 담기는가 이런 거 좀 지켜보실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은 그 7대 분야에 15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네. 아마 모든 공약들이 실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울산 지역에 10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그 공약들이 다 그 실행이 됐고 지금 거의 뭐 완료되거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그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걸 이제 국정 과제화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이 공약들이 우리 울산 실정에 얼마나 맞게 반영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들을 많이 이렇게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우리 울산 공약이 인수위 그 국정과제의 중요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게 좀 좋은 공약들이 무마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 유권자분들이 많이 목격하셨을 텐데 지방선거도 곧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울산 공약 실현에 변수는 없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약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시민하고 하시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예. 뭐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사진단 오늘 나오신 분의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하, 아주 유명한 곡인데 어떤 이유에서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좀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 지역이 좀 화합하고 서로를 또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좋은 사회, 살맛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울산시 최평환 정책기획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날이 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지금 이 지역 균형 발전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돼버렸습니다. 소멸과 생존의 위기에 처한 지방, 이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시도 또 새로운 정부도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공약들 잘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햇살은 다시 또